주변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지혜롭고 아랫사람을 배려심 있게 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무턱대고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인 단점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제 말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내면을 가꾸어 성숙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갖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처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랫사람 탓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을 탓하고 자신의 생각이 100번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꼰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와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내면을 꾸준히 가꾸고 말과 행동에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몇 분들은 큰 소리로 자기 말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존중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나이를 내세우며 대접받기를 바라지만 정작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곳에 가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며 담배를 달라 하거나 돈을 건넬 때 돈을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존중받길 바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하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빵 경력이 있으나 바로 취업을 못해 집에서 쉬다가 오랜만에 빵을 만들 때 실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직장 상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꾸짖고 입사 3일 만에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상사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후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 아무리 그래도 업무 시간에 이렇게 대하시면 더 위축되고 잘하던 것도 실수하게 되니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그럼 일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며 나가라고 하는지 이 분위기에서 원만하게 끝내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태도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상사는 직급과 나이를 내세우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말이 참 버릇없다며 되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랫사람을 보듬고 포용해야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트집 잡아 내쫓으려는 것만 하시냐고요. 상사는 계속 자신의 직급과 나이를 내세우며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접과 존중은 나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만 돌려야 하며 잘못된 어른을 존중해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사실을요. 물론 아랫사람을 배려했을 때 그가 고마운 감정 없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아랫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잘해줬던 아랫사람이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서 모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이는 나이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20대이면서도 나 때는 어땠다는 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이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성숙한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말조심을 하느라 아예 말수를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어떤 말을 하든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례한 사람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굳이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심을 가지고 다가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은 과장하거나 자랑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아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학창시절 잘 나갔다며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돈을 좀 벌었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너는 급이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며 심지어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마저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립니다. 또한 허풍을 많이 떨다 보면 다음 만남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티내며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안 그런 척하면서 조언을 하려는 듯이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허세를 보이며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말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지인의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자랑해 문상객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연도 있습니다. 사실 자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짓으로 부풀려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또한 이렇게 화려한 말과 허풍을 떠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대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쿨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박수를 쳐도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풍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부러워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의 일을 자세히 보지 말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자세히 듣지 말라는 뜻이다. 혹시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마치 자기 말이 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휘두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일 뿐인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상대를 틀렸다고 면박을 주고 자신에게 맞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심해지면 사람을 대할 때 특정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아예 그런 사람으로 단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을 감싸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일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험담하거나 과하게 믿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한 분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1톤 트럭 위에 캠퍼를 만들어 가끔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캠퍼를 제작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왜 캠핑카를 사지 직접 만들려고 하냐며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분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구질구질하게 보며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숙한 내면을 위해서는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내 경험상 맞다거나 내 말이 옳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성숙한 행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네 번째 행동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자책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울함이 길어지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도 그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흔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좋게만 보려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왜 부정적인 상황일까를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내 잘못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계속 내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 정해 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못한 나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 5분만 걷고 오자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혹은 자식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경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이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밥 한 끼 잘 챙겨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를 통해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서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100%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60에서 70%만 잘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나를 비난해봐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내가 잘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부정적일 때 잠시 멈추거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칭찬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이 혹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번째 행동은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귀여운 술주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술주정은 술을 마시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말만 고집하는 술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뉴스에서는 술을 마신 어르신이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술을 마실 때 상대에게 내 생각을 과하게 강요하거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행동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 둘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하는 행동. 셋째는 사람을 1에서 2번 보고 그 사람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행동. 넷째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행동. 5번째는 술을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저는 성숙함을 갖추고 내면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솔직함, 배려가 중년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심지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인 모습과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온화한 말투와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것을 성숙함의 기준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말대로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성숙한 척 행동하는 사람은 더 상종하기 싫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성숙해야 하냐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과정에서 깨우치고 배우면 때로는 자신과 힘겹게 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